답답한 질문 하나는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후 생활 그리고 노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사실 노후 생활이라는 얘기만 나와도 그리고 은퇴 후의 생활이라는 얘기만 나와도 참 한숨 짓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뭔가 뚜렷한 해답이 없다 보니까 우리 기대치만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증권부의 이충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답답한 얘기로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노후 생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노후 생활을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할까요? 예, 그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최근 2014년도 은퇴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 은퇴지수라는 것이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실상은 어떤지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선 액수로 보면은 연간 4,56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이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해 보니까 3,497만 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좀 더 격차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 보면은 네. 은퇴 전 소득을 100으로 놓고 보면 이제 100만 원으로 놓고 보면은 사람들의 희망 노후 자금은 57만 원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예. 뭐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44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은퇴 준비 격차 지수로 나타내면은 13%포인트인데요. 예. 이게 2008년에는 21%포인트였습니다. 뭐 이거 포인트를 예. 제가 잘 개념이 없어서 낮아지면 더 격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개선이 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게 정말 내 통장이 개선이 됐나? 내 노후 생활이 개선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예, 피델리티도 설명했지만 이 지수 자체에 어느 정도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 대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은퇴 자금을 좀 더 모아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소폭 이제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요. 이것보다는 이제 50대 인구 등 퇴직을 앞둔 연령대들이 그 희망 은퇴 자금에 대한 목표치를 낮춘 것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니까 이제 은퇴 후 생활 수준에 대한 이제 눈높이를 낮춘 겁니다. 예. 실제 50대 인구와 달리 은퇴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30대들은 은퇴 준비 지수가 더 악화된 걸 보면 이제 현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수치로만 보기에는 어느 정도 왜곡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사실 뭐 유럽에 비해서 유럽이 뭐 50년, 70년 동안에 이뤘었던 고령화를 우리는 약 17년 사이에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연 어디서 좀 해답을 찾아야 될지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일본 사례 많이 들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과연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는지도 궁금한데요. 조사를 하셨나요? 예, 일본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앞서 이제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죠. 근데 이제 국민의 70% 정도가 공적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고령자와 수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현재 현재 수준의 연금을 지급받을 미지수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면서 은퇴 준비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etiree person or pensioners and decrease of the person who works for paying premium for the public pension. Maybe 10 years later, 20 years later, we might have some difficulty in living in that within retirement within the benefit of public pension.
예, 사토시 소장이 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예. 이 일본 노동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자산 축적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필요 자산을 어느 정도 모은 사람은 20.3% 정도고 한 44.8%는 아직 자산을 한 푼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 은퇴한 후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사토시 소장이 말했던 문제들이 비단 일본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데 때문에 이런 뭐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이런 규제들 조금 완화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면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12.5%라고 합니다. 예. 이게 또 쉽게 얘기하면은 은퇴 전, 퇴직 전 소득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퇴직연금, 이제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12만 5천 원 정도라는 것인데요. 네. 이게 이게 문제는 수익률인데 연초 이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3.97%에 불과합니다. 그 국내 주식형 펀드를 보면 9.56%이고 해외 주식형 펀드를 보면 16.13%인데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죠. 그래서 과도한 원금 지척이 주 요인인데요.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 안정성에 집착하다 보니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7년 4% 후반대였던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3% 초반대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 대상을 제한했던 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네. 바로 위험자산 운용 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 개정안이 규정한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예금과 적금, 그리고 원리금 지급이 보정되는 보험계약, 판매 조건부 계약하고 우체국 예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에 대한 이제 투자 제한을 좀 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퇴직연금 그러니까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서 좀 완화된다는 뜻인데 사실 근데 이제 퇴직연금이 또 중요한 게 이걸 운영을 누가 하느냐도 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걸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말씀하셨듯이 크게 운영에 책임을 지는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즉 DB형은 사용자, 회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반면 확정기여형인 DC형은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이제 적립금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납부하면은 근로자가 자기 책임 아래 그 운영금을 이제 그 부담금을 적립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그 근로자 개인이 운영하는 DC형의 경우엔 이번에 사모펀드나 주식 등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기로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네. 근로자들이 운영하기에는 위험도가 큰 일부 운영 방법은 예외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DB형만이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규제를 크게 풀어줬기 때문에 수익률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는데 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2.2%인데요. 그 반면 투자 대상 중 실적 배당형 상품 5.8%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줘도 실제 위험을 감수하고 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는 이상은 당장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운용하는 사람 측에서도 이걸 안정성이냐 아니면 수익률이냐를 놓고 많이 좀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 전체적으로 좀 노후 생활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까지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